네, 안녕하세요. 목동 미래탐구 관악구 수학 대표 강사 김예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서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고교 배정 결과가 나는 날이었습니다. 되게 가슴 콩닥콩닥하게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합격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네, 기쁨과 설렘과 이제 동시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어떻게 관악구를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이 조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합격 발표 당일에 이렇게 설명에 참석해 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관악구 수학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관악구 수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들어오시면서 이거 책자 다들 받으셨나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관악구 학교별반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특별히 제작한 관악구 수학 기출문제집입니다. 네, 표지가 굉장히 예쁘죠? 그리고 안에 내지도 제가 다 컬러로 인쇄를 했습니다. 생각보다 돈이 꽤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해 와주신 여러분들께는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앞으로 열릴 관악구 정규반 학생들에게도 모두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이 교재 이름은 관악 아카이브라고 하는 건데요. 아카이브가 폴더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2020년부터 바로 작년 2025년까지 6개년의 역대 기출문제를 모두 모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신 준비를 이제 대비를 하려고 하는데 과거 기출문제를 보지 않고서 대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책자를 만들었고요. 네, 첫 장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첫 장 한번 넘겨보시면요. 책에 대한 소개가 간단히 나와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왜 만들었는지. 그리고 한 장만 더 넘겨보시면 이 책을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과 함께 보시면 되고 그 가이드라인대로 이 책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책 중간 이후부터 보시면 제가 직접 6개년의 전 문항에 대한 문제들을 손해설을 쓴 풀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저의 해설과 비교를 해서 공부를 다시 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입학하기까지 저희가 지금 딱 한 달이 남았거든요. 한 달 동안 이 책 공부하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저는 오늘 딱 3가지 말씀드리고 설명에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악구 수학이 어떻게 출제가 되고 어떤 방식으로 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그것에 따른 저의 전략들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전략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먹히려면 우리 아이들이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로고 혹시 아실까요? 관악구 로고입니다. 네, 이제 아셔야 되니까요. 로고 이렇게 붙여놨고, 관악구 수학은 제가 이제 아카이브 책자를 드렸으니까 안에 문제를 살짝 보시면요. 대체로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들이 대부분 학교 프린트와 연계된 그런 무난한 구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킬러 문제가 없습니다.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것은 1등급을 가르는 아주 어려운 문항들이거든요. 근데 그 킬러 문제들이 없고요. 또 특별한 점은 다른 학교들은 서술형 문항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부분 점수를 받는 그런 서술형 문항이 있는데 저희 학교는 서술형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답형만 존재를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문항 구성을 보면요. 총 22문제예요. 그래서 객관식은 18문제, 서답형이 4문제 이렇게 22문제 구성이 되어 있고, 객관식은 4.1점부터 해가지고 4.8점까지 총 80점의 배점을 이룹니다. 그리고 서답형은 한 문제당 5점이에요. 이 점을 조금 기억을 해주세요. 한 문제당 5점으로 총 20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서 총 100점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서술형이 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보통 서술형 없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거예요. 서술형은 부분 점수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이 틀리더라도 답을 내어가는 과정에서 그 풀이에서 점수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서답형은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정답을 맞추면요, 말씀드렸죠, 5점이고요. 정답을 틀리면 바로 빵점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사소한 계산 실수 하나로도 이 점수에 영향을 굉장히 끼치는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이 평균에 학생들이 많이 몰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정규분포 형태의 모양을 띄우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되게 오른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부분이 90점 중후반대인데 친구들이 이쪽에 엄청 몰려 있습니다. 그 말은 상위권 내의 편차가 아주 작다는 겁니다. 또 이 말은
그래서 실수 하나로 등급 하락의 그런 위험들이 있는 겁니다. 아까 서답형을 제가 강조를 드렸는데 서답형이 5점이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로 바로 등급이 떨어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 시험 중에 100점이 17명이 나온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관악고가 한 학년에 240명이거든요. 1등급이 24명이에요. 근데 100점이 17명이었기 때문에 이제 한 문제 틀린 친구들은 다 2등급으로 밀려나게 되는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래서 관악고 수학을 제가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공부하기는 편하지만 등급 따기는 최악의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너무 단호한가요? 네, 난이도가 높지 않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심리적인 안정감이 들 수 있어요. 대체로 그렇고요. 하지만 한 문제로 등급이 결정되기 때문에 실수가 매우 치명적으로 작용을 하고요.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이 안 들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그럼 학습하는데 되게 설렁설렁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학습 긴장도가 저하되는 그런 상태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희는 1등급을 꼭 따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온 거고요. 네, 2등급까지는 사실 무난하게 올라올 수 있어요. 시험이 대체로 쉽기 때문에. 하지만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는 데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방법은 명확합니다. 관악고 시험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 건데요. 일단 관악고에 합격한 우리 학생이 목동고 일반 연합반 학교 학생들과 섞이게 되면요, 내신 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문제를 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제가 여기 기본, 응용심화, 킬러 이렇게 난이도를 좀 나눠놨는데요. 일반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수업에서 기본 20, 응용심화 50, 킬러 30 이 정도의 문항으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저희 관악고는 저희 학교별 반은 킬러 문제가 아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 문제 30, 응용심화 70 이 정도의 비중으로 수업을 하게 되고요. 내신을 공부할 때는 효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100문제를 풀어도 저희는 관악고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자 이런 의미인데요. 합격하신 학생인가요? 네, 학생 한 명 와가지고 학생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공부를 해야 돼요. 1등급을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일까요? 네, 두 번째 거요. 왜냐하면 어려운 문제 공부하면 당연히 너무 좋지만요. 내신 공부를 할 땐 저희가 등급을 따기 위한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방식에 맞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학습량이 많은 수학이기 때문에 더 그렇고요. 저희가 첫 시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브로셔에도 제가 표지에 문구를 썼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관악고 수학도 학교별 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을 대비하는 방식이 다른 학교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맞는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게 제가 커리큘럼을 잘 짜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저의 방법은 전략을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학교 프린트를 대비할 수 있는 내신 대비 콘텐츠입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서답형 제가 계속 강조드렸는데 이 부분을 위한 훈련들, 그리고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도록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관악고 시험은 프린트 반영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여기 시험지 원본이고요. 보시면 빨간색 박스가 프린트와 연계된 그런 문항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되어 있고 가장 최근 시험에서 프린트 변형 문제는 13문항이 나왔습니다. 저희 아까 총 몇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네, 잘 듣고 계시네요. 22문제였어요. 근데 22문제 중에 13문제면 굉장히 큰 비중이고요. 여기서 또 주목하셔야 될 점은 여기 마지막 4문제가 서답형입니다. 아까 객관식이 아닌 서답형. 근데 서답형 4문제 모두 프린트와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총 22문제 중에 13문항이 프린트와 연계가 되어 있고 객관식은 거의 50%의 비율을 차지하고요. 서답형은 100%입니다. 100%의 비율로 프린트가 연계가 되고 있어서 총 시험이 60%가 연계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이거 작년 저희 이제 수강생과의 카톡인데요. 지금 이제 예비 고2죠. 관악고 학생이에요.
관악구 직전 시험이 12월 1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날짜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12월 8일이에요. 관악구는 시험 3일 전까지도 추가 프린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3일 전에 프린트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수학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들을 바로 프린트를 받자마자 제가 회수를 합니다. 심지어 학생이 까먹었어요, 주는 거를 저한테.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받아서 프린트를 회수를 했고요. 프린트를 회수한 후에는 제가 리소스라는 컨텐츠를 이렇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주는 소스들을 다시 공부하자라는 그런 의미이고요. 내신을 위해 최적화된 변형 문제로 제가 프린트를 다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 구성을 보시면 프린트 원본 문제가 하나 이렇게 있고 그 원본 문제에 변형 문제를 2문제씩 제가 이렇게 수록을 해놨어요. 학교 시험 문제는 절대로 프린트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숫자를 바꾸거나 문제의 형태를 바꿔서 다른 문제처럼 보이게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훈련이 꼭 필요하고요. 그렇게 공부를 했을 때 실제 시험장에서 만났던 문제들에 대해서 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네, 아까 카톡했던 그 친구인데요. 제가 이거 리소스 교재의 일부분을 캡처한 거예요. 근데 시험이 아까 11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시험 어땠냐 제가 이렇게 카톡을 보냈던 거고 바로 전날 밤에 제가 자료를 쭉 보다가 이 문제가 너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뭔가 너무 풀리고 싶다 다시 한번. 그래서 캡처를 해서 밤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밤에 풀었고 바로 다음 시험에서 똑같이 나왔습니다. 정말 그림이 완벽하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나이스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지금 나이스 이렇게 친구가 시험 보는 동안에 너무 놀래가지고 이렇게 적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게 프린트 문제에서 원본 문제가 그대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제가 분석해서 변형 문제를 뽑은 것 중에서 이렇게 적중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학교에서 나눠준 자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열심히 대비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1등급의 필수 관문 서답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아카이브에서 6년 역대 기출문제를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보시면 아실 테지만 서답형이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4문제 정도 구성이 되고 배점은 더욱이나 20점으로 거의 고정되고 있어요. 서답형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1등급의 필수 관문, 무조건 서답형을 다 맞추셔야 합니다. 서답형을 다 맞추셔야 1등급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험이 그리 어렵지 않다 보니까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비 가능한 만큼 무조건 다 맞출 수 있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시키는 훈련은 전문항 서답형 훈련입니다. 서답형 훈련이 객관식 문제를 서술형처럼 풀어라 이건데요. 객관식 문제를 숙제를 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이 찍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굉장히 잘 찍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풀었는지. 그래서 풀이 과정이 쓰여서 제가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 문항을 다 주관식 형태로 바꿉니다. 그리고 아마 아카이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술형 답들에 답이 양수가 아니라 음수 또는 분수인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분수도 일반적으로 2분의 1 이런 게 아니고요. 4분의 17 뭐 이런 답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험을 봤을 때 우리 아이들이 풀다 보면 굉장히 심적으로 불안합니다. 풀었는데도 마음이 불안해져요. 답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훈련들을 평소에도 하면서 본인의 답에 대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이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내신 시험 보기 전까지 제가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는 콘텐츠들인데요. 제가 오해독 시스템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거 제가 브로셔 나눠드렸는데 여기에 3페이지에 보시면 이거 똑같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아마 브로셔가 더 자세하실 테니까 이거 보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저는 이 3가지의 콘텐츠들에 대해서 전문항 서답형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테스트인데요. 실전 그대로를 재현을 합니다. 이게 관악구 시험지랑 아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험지 구성에 문항수부터 객관식 서답형 비율, 아까 18 더하기 3 말씀드렸죠. 그리고 배점, 그리고 순서까지도 제가 똑같이 만들었고요. 심지어는 시험지에
이 폰트까지도 제가 따라서 똑같이 만든 그런 시험지입니다. 간격까지도 거의 일치해서 제가 똑같이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로 심리적 안정감이 가장 큽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테스트를 이제 보게 될 건데요. 본인이 보던 형태대로 시험지가 나온다면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를 해서 시험에 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이유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험 운영 연습을 시키는 건데 저는 특별히 관악고 시험 문제를 풀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를 먼저 풀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10번이 끝나면 바로 서답형 4문제를 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운데 있는 비어있는 문제를 풀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객관식 문제는 저희가 찍을 수가 있잖아요.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약 20%의 확률이죠. 생각보다 꽤 높아요. 그래서 서답형 훈련은 찍어도 거의 확률이 제로이기 때문에 먼저 풀리고 그나마 상대적으로 확률이 높은 객관식을 나중에 풀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요. 이것 또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냥 갑자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시험에 절대 집중할 수가 없고요. 오히려 허둥대다가 더 시험을 망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미리 계속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 10회분 이상 준비가 되어 있고 아이들이 하는 것 봐서 더 잘하고 있다면 더 시험을 많이 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컨텐츠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 컨텐츠들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관리가 좀 필요한데요. 네, 저희 관악고는 남녀공학이죠. 아시죠? 그래서 남녀공학에 특유의 그 자유로운 분위기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실 텐데요. 아마 학습하는 데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공부를 할 때에는 집중을 해야 되고 몰입해서 그 시간 내에 최대의 효율을 끌어올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스터디 플래너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클리닉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이페이지라는 시스템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직접 관리하는 스터디 플래너입니다. 수학 선생님이 관리하는 스터디 플래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과거에 이제 고등학생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저의 조언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터디 플래너를 같이 작성하는 연습을 좀 하는데요. 첫 번째로 규칙적인 습관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매일마다 공부하는 습관,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효율적인 숙제와 학습량 관리인데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수학 숙제를 언제 하느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수학 수업이 있었어요. 그러면 숙제를 언제 해야 될까요? 오늘 해야 합니다. 숙제를 오늘 해야 그게 가장 효율적이겠죠. 기억에 가장 오래 남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다음 수학 수업 바로 전날에 이제 숙제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학원 오는 버스 안에서도 이제 숙제를 하고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플래너를 작성할 때 가장 먼저는 수학 숙제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제가 수학을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점검하면서 스터디 플래너 같이 작성을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저의 클리닉입니다. 클리닉이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인데요. 그 클리닉 안내문도 아까 거기 브로셔에 끼워져 있으니까 지금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 클리닉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테스트를 매주 진행을 하게 돼요. 지금 뒷모습만 봐도 굉장히 우울해 보이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네, 시험을 이렇게 치고 난 후에는 제가 직접 해설 강의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험만 치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직접 해설 강의까지 해서 오답까지 다 마무리하게 집에 가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복습용 문제지가 담긴 해설지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다시 제가 풀게 합니다. 그 해설지를 모으게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시간 단위로 철저하게 클리닉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시험 치는 시간, 해설 강의하는 시간, 오답하는 시간까지 그렇게 꽉꽉 채운 3시간 동안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전교반 학생들은 절대 빠지지 않고 이 클리닉을 모두 참석해서 매주 시험을 보고 매주 슬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온라인 줌 클리닉도 있는데요. 이거는 시험 기간에 진행을 합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 질문이 너무 많아져요. 평소에는 안 하다가 갑자기 이제 몰아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여기 줌에 모여서 공통 질문들을 해설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개별 질문을 받아주기도 하는데요. 여기 패드에 제가 이렇게 직접 풀이를 하면 이거 모니터에 송출이 돼서 아이들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규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집에 가자마자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고 시험 기간에 매일 꾸준히 공부하는 학습 습관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역설적이게도 이때 만나는 걸 더 좋아해요. 수업 때는 자다가 이때 막 깨가지고 열심히 이걸 듣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마이페이지라는 저의 시스템인데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이제 출석 상황, 그리고 진도 어디까지 나갔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과제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눈에 보실 수 있게 이렇게 마이페이지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이게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이 끝나고 다 기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저와 우리 학생,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같이 보는 페이지이기 때문에 네, 관리가 굉장히 잘 됩니다. 네, 서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기 때문에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랑 이제 안 싸운다고 하시는 부모님도 있어요. 이제 고등학교에 가다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좀 예민해져요. 그래서 숙제 했니? 라는 이제 말 한마디로 이제 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싸우시지 마시고 이거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악구 학교별반 수업은 3월 2일에 개강을 합니다. 월요일이고요. 바로 월요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겠고요. 매주 월요일, 금요일 이렇게 수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필수 클리닉이 있습니다. 절대 빠지시면 안 되고요. 거의 수업만큼이나 제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 카메라 한번 켜주실까요? 카메라 한번 켜셔가지고 이거 QR코드 한 번만 찍어주세요. 여기요. 그럼 찍으시면 이 오른쪽 페이지가 뜰 텐데 여기 오른쪽에 노란 색깔 채널 추가 칸이 있어요. 그거 지금 눌러주시고 저한테 점 하나만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말이라도 좋으니까요. 이게 카카오톡 채널이 먼저 연락이 와야지만 제가 보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관악구에 관련된 그런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그 카톡 채널로 제가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널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관악구 학교별반을 위해 지금 최선을 다해 저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남은 한 달 동안도 더 많은 컨텐츠와 자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할 거고요. 저는 수학이 부담이 아니라 성적을 받쳐주는 과목이 되길 정말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네, 믿고 보내주시면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관악구 수학 김예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